우리 감독님들은 여행 갈 때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예약도 했고 이제 떠나기만 하면 돼. 그러면은 뭐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떠나기 전에는 준비가 다 된 상태. 아, 이미 다 됐어요. 다들 빨리빨리 준비하시는. 지금 당황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구독자님들이 여행 갈 때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법한 그런 점들을 제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해외여행 가면은 공항은 도대체 몇 시간 전에 가야 돼요? 이런 글도 진짜 그 포털창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행 갈 때 궁금했던 점 다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행기표 언제 예약해야 되나요? 비행기표는 언제 예약해야 싸다고 알고 계십니까? 두세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 들으셨죠? 수시로 검색. 오, 역시. 수시로 검색 딩동댕. 스카이스캐너가 예전에 그런 말 했었던 것 같아요. 두세 달 전이 가장 싸다. 얼마 있다가 5주 전이 가장 싸다. 또 갑자기 얘기를 바꾸네? 2, 3주 전이 가장 쌀 때도 있다. 뭐라는 거야. 예전에만 해도 그게 맞았어요. 항공사들도 늘어나고 경유편들도 되게 많이 늘어나면서 경쟁도 심해지죠. 표가 많이 남았을 때는 싸게 내놔요. 그런데 표가 한 3장, 4장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갑자기 막 80만 원, 90만 원 차이도 나게 확 올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의 경우 만약에 취소표가 확 들어오잖아요. 또 기습적으로 확 낮춥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년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계획형과 달리 내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표를 그 전날 예약한 적도 있습니다. 이거 도박 아닙니다. 도박일 수 있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 갈 때 그랬어요. 겨울에 호주 시드니가 성수기잖아요. 거긴 날씨가 워낙 좋은 여름이니까 기다릴 거야. 호텔도 항공도 기다려.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땅이 있다면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거 좋아요. 저처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독님 말씀처럼 수시로 검색이 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똘똘한 팁을 알려드립니다. 수시로 검색하는 법. 최저점과 최고점을 2, 3주만 매일매일 하루에 몇 번씩 검색하다 보면은 보이는 때가 올 거예요. 최고점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우리가 최고점에 예약하려고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최저점을 노리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거보다 더 떨어지진 않을 거야 라고 보이는 시점이 와요. 그래, 이거보다 싸지진 않으리. 대략적으로 그 선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잡으시면 돼요. 주식도 그런 얘기 하죠. 최저점이 보인다. 최저점을 노리는 거 수시로 검색하시는 게 답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들어오는 질문, 환승 시간 얼마나 잡아야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환승 시간은 얼마나 잡아야 될까요? 2시간은 잡아야지. 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감독님은 몇 시간으로 생각하셨나요? 왜냐? 어차피 그 공항에 내려서 짐을 다시 붙이거나 아니면 밖에 나갔다거나 이럴 게 아니잖아요. 현지에서 보안검사 한 번만 하면은 비행기 바로 탈 수 있는 거라 30분이면 되겠지 내려서 이러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할 때 지연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 이미 가는 내내 마음 쫄려라. 우리 도착하면 저 환승 시간 이제 30분밖에 안 남는데 그거 가능한 시간인가요? 저를 위해서 기다려주나요? 인천공항에서 니네가 늦게 출발했죠. 그게 우리 잘못 아니다. 도착해서도 요즘 유럽 공항들 오버투어리즘이라 그래서 되게 북적북적합니다. 환승 줄이 막 이래요. 독일에서 환승할 때 1시간 넘게 보안 검색돼 있었습니다. 최소 2시간은 잡아야겠다라는 걸 여러 번 여행 다니면서 깨달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나 이스탄불의 공항 같은 경우는 공항 자체가 거의 쇼핑몰 수준입니다. 크기가 엄청 커요. 대형 쇼핑몰보다 넓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비행기 타는 데까지 그 게이트까지 20분을 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환승 시간은 넉넉하게 최소 2시간은 잡으세요. 다음 질문 많이 들어오는 거, 나 여행 며칠 가는데 캐리어는 몇 인치가 좋나요? 이 질문은 뭐 케바케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큰 거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백팩 하나만 메고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여행을 그래도 36개 나라를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장거리 여행이다, 유럽이다, 미국이다. 우리 감독님들은 보통 몇 인치 가져가시나요? 캐리어로 장거리 여행 가면? 몇 킬로 가면 그래, 중요하다. 한 8일? 여름에 가면은 좀 작은 거 되는구나. 예를 들어 겨울이다. 32kg짜리 2개. 너무 큰 거를 가져가면 유럽에서는 좀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 여행으로 유럽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 포털창에 유럽을 여행 10일 가는데 캐리어는 몇 인치가 좋나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경험하고 느낀 건 저는 26인치가 제일 적당하다고 봅니다. 유럽에 기차 타보시는 분들 알죠? 통로가 되게 좁고 사람 2명만 겹쳐도 막 거의 막 이러고 가야 되거든요. 짐을 위에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올려야 되는데 28인치 이런 거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거는 부담될 수 있고 또 에스컬레이터 없는 유럽 되게 많잖아요.
하잖아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곳들도 많고 길이 어떻습니까? 이게 오돌톨돌 돌길. 여성분들 하이힐을 유럽에서 잘 안 타는 거 아세요? 웨지힐처럼 통굽이 많아요. 하이 신고 못 걷습니다. 쿵쿵 빠져서. 너무 큰 캐리어를 가지고 가면 우리가 뭐 기차역을 간다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할 때도 막 너무 버거울 수 있으니까 26인치 정도를 장기 여행에선 권해드립니다. 단기 여행 가시는 분들 있어요. 한 3일 정도, 4일 정도. 그럴 때 꼭 캐리어 큰 거 끌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럴 때는 굳이 캐리어 안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캐리어는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게 20인치가 되잖아요. 갖고 가서 비행기 싣고 그럼 내릴 때도 되게 좋아요. 짐 괜히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 수화물 내릴 때까지 바로 나가면 되고. 근데요, 만약에 갔는데 쇼핑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건 다 어디다 가져와요? 쇼핑백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는 개수가 여러 개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쇼핑백 같은 걸 많이 구해가지고 어깨 숄더백 하나 메고 싣고 오면 됩니다. 비행기에. 기내 수화물은 가로, 세로 그리고 이 면의 합이 115cm가 넘으면 안 되고 무게는 10km 미만이어야 돼요. 보통은. 근데 여기서 또 너무 웃긴 게 터키항공의 경우는 8kg더라고요. 각 항공사마다 수화물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공사의 수화물 규정을 꼭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꼭 중요한 거, 유럽 갈 때 여행지 안에서 국내선을 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스페인을 갔는데 마드리드에서 바르셀로나까지 나는 기차, 야간기차 타기 싫어 이러면 국내선 비행기를 타잖아요. 라이언에어 이런 거 많이 타시잖아요. 아예 수화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 거를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너무 크면은 여러 가지로 부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똑하게 고려해서 사이즈 잘 알아서 고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많이 들어오는 질문, 환전은 얼마나 해야 되나요? 예전같이 무조건 환전해서 가야 되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너무 옵션이 많죠. 뭐 트래블로그, 트래블월렛, 우리 똘똘한 쇼호스트, 류상 쇼호스트가 다룬 적이 있었어요. 미리 충전해놓고 현재 가서 ATM기로 뽑아 쓰는 워낙 대세라서 환전을 아예 안 해간다는 분도 있습니다. 삐! 그러면 아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환전을 안 해가서 낭패 보는 경우는 언제가 있을까요? 현금만 받는 경우 많죠. 그리고 제일 낭패는 내렸어, 공항에. 공항 버스 앞까지 갔단 말이에요. 공항버스 티켓을 운전하시는 분이 현금으로 티켓 끊어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현금은 챙겨가는 게 맞습니다. 달러는 100달러, 유로도 한 100유로 이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마음 훨씬 편할 수 있습니다. 택시 앱들이 있어요. 근데 현지에서 그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택시를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기사분들 중에 비행기가 갑자기 고장났대. 무조건 현금으로 달래는 거예요.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금은 비상용으로 꼭 챙겨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꿀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그 현지 통화가 흔치 않은 통화들이 있어요. 폴란드 가면은 지워티라는 통화를 씁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가기 전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워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인천공항이랑 하나은행 본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 안 좋은 그 레이트로 환전해 줍니다. 그런 데 가서 절대 하지 마시고 유로든 달러든 이렇게 바꿔가지고 현지 가서 환전하시는 게 훨씬 쌉니다. 로밍 해야 되나요? 이것도 우리 똘똘한 쇼호스트가 다뤘던데 이분이랑 저랑 언제 한번 만나서 썰전을 야물딱지게 누가 로밍해? 그 옛날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뭐냐? 요즘 로밍도 우리가 이대로 망할 수는 없다. 뭔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엔 혜택이 많아요. 예를 들어 청년 50%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로밍 처음 해봤다, 최근 몇 년 동안 안 해봤다, 이런 경우도 50% 할인해줍니다. 통신사마다 로밍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장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가족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경우는 한 달 동안 6기가, 뭐 10기가, 3기가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아무 때나 써도 돼요. 번호 그대로 가져가죠. 그 한국으로 전화하는 게 공짜인 거예요. 묶여있는 가족끼리 같이 갔을 때 3,000원만 추가하면 4인 가족 다 공짜로 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거, 이것도 꿀팁입니다. 로밍하면 멀티 어댑터랑 충전기 빌려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짜로? 공항에서 살려면 막 2, 3만 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서 반납만 하면 돼요. 제가 그러죠. 충전기 2개 주시겠어요? 아, 왜죠? 잃어버릴 수 있어서. 잃어버리면 돈 내야 됩니다. 로밍도 각 통신사마다 알아보세요. 비행기 좋은 자리 선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노하우가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찍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즘에 좀 낭패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좋은 자리 맡으려고 갔는데 남들이 다 사전으로 웹 체크인을 해버려서 자리를 다 맡아버렸네? 남는 자리가 몇 개 없네?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웹 체크인들 많이 하시죠. 보통은 24시간 전에 오픈하는 게 많아요. 오픈런처럼 바로 들어가서 원하는 자리 선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웃겼던 게 있어요. 루프탄자를 23시간 전에 오픈한다 그랬거든요. 아닌 거예요. 더 빨리 됐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 해봤는데 40몇 시간 전에 된 거예요.
되잖아요. 한 48시간 전부터는 그냥 수시로 들어가 보세요. 빨리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픈런을 해서 창가든 복도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비상구 자리. 다리 넓게 쓸 수 있고 왔다 갔다 뭐 화장실 갈 때 남한테 불편하게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를 맞는 게 맞는데 만약에 딱 봤는데 별로야. 다 이미 찼어. 이러면 감독님처럼 하시면 돼요. 공항에 가가지고 저기요 제가 사전 웹 체크인을 해서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다른 거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 그럼 그들이 막 두드려가지고 좋은 자리 난 거 있으면 바꿔줍니다. 근데 그거는 좀 미리 가셔야 가능한 거. 공항에 1시간 전에 가서 바꿔달라 그러면 남는 거 없어요. 그냥 거기 앉으세요 밖에는 안 나오겠죠? 좀 부지런하게 만약에 자리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한 3시간 전, 뭐 2시간 반 전 이럴 때 가시는 게 답이고요. 또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면 셋, 그루 이런 어플 들어보셨습니까? 각 비행기 기종별로 아니면 내가 비행편을 거기다 입력을 하면 비행편에서는 어디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줘요. 근데 저도 그거를 보긴 하는데 항상 너무 단순하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자리, 비상구 자리. 아니 이건 나도 알겠네. 이런 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 취향, 선호도에 따라서 자리를 고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자리를 맡겠다고 외국 항공사의 경우 유료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유료로 자리 구매하는 분들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다 결제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쫄렸었어요. 그래서 한 5만 원짜리는 해볼까? 이랬는데 에이 버텨! 웹 체크인 시작하는 시간 땅 하고 열어봤더니 거의 다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료 결제 괜히 돈 비싸게 주고 샀다가 뭐야! 이것도 다 남아있었잖아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웬만하면 유료 결제 안 하셔도 창가 자리를 원한다 그 정도로만 원하신다면 단 비상구 자리를 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럼 유료 결제 하시는 게 좋아요. 비상구 자리는 거의 다 채가더라고요. 여행 갈 때 꼭 알아뒀으면 하는 점을 Q&A로 많이 들어오는 걸 풀어드렸습니다. 내가 궁금한 걸 찾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많은 분들께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조태꿀,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똘똘한 정보 많이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똘똘한 정보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에 예쁘게 밝게 만나요. 안녕!